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초대석에 아주 반가운 얼굴 한 분 초대했습니다. 30년 전인 88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고요. 또 91년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북 단일팀 우승의 주역입니다. 얼마 전 이 평양 정상회담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북한에 다녀오시기도 했죠. 지금은 한국 마사회 탁구단을 이끌고 있는 현정화 감독을 초대했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저한테는 여전히 선수예요. 현정화 선수. 좀 오래됐죠. 그죠? 예, 벌써 88년이 30년이 됐으니까. 30년 전이에요. 예. 그때 몇 살 때셨죠? 그러면 나이가 확 나오는데 제가 그때가 20살이었어요. 20살? 예. 처음 국가대표 되신 건 몇 살이었어요? 제가 사실 86 아시안 게임이 이제 한국에서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전에 이제 85년 정도부터 됐으니까, 예, 고등학교 1학년? 예. 이야, 고등학교 1학년에 국가대표. 예. 아마 최연소 아닙니까? 탁구.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또 뭐, 유승민 위원 같은 분은 이제 중3 때. 아, 그래요? 예, 국가대표, 뭐, 태극마크 달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예. 몇 살 때 처음 탁구 시작하셨어요? 저는 10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10살? 예. 그게 빠른 겁니까? 늦은 겁니까? 탁구 선수. 지금은 사실 좀 늦은 나이인데요. 어. 그때는 다 그 시절에 이제 운동을 했어요. 예. 사실 근데 중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6살? 뭐, 이때 탁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탁구를 시작을 해요. 그래요? 예. 근데 10살 때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특별한 그 계기는 없는데, 제가 다니는 그 건물,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건물에 탁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등하교 시간에 보게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재미는 그게 재밌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던져서 안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거기 선생님이 한번 그럼 들어와서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재밌었습니까? 처음 할 때부터? 저는 재밌었어요. 예. 운동을 잘하는 것도 재밌는데 일단 게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대하고. 근데 제가 그런 게임하는 거를 즐겼던 것 같아요. 상대를 이기고 이겼을 때 오는 그런 쾌감이라든지. 승부근성이 있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처음 국내 대회 우승은 몇 학년 때 시작하신 거예요? 국내 대회 우승은요, 특별하게 기억이 나는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요, 영남권에서 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경남하고 부산하고 다 같이 하는 그런 대회겠죠. 거기에 나가서 제가 4학년인데 6학년 언니들 이기고 1등을 한 거예요. 그것도 탁구 시작한 1년 만이네. 네. 이야.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요. 네. 그때부터 그냥 계속 우승인 거죠? 좀 그런 편에 계속 뭐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우승, 예. 중학교 때부터 이제 우승 계속 그렇게 해서 잘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생 시절부터 국가대표로 86 아시안 게임에서도 우승인가요? 그렇죠. 예. 자, 너무 우승이 많아서 뭐. 아마도 그때 중국 선수들이 탁구를 잘 치니까. 그렇죠. 이제 고등학생 이제 제일 처음 보는 선수가 나와서 중국을 이기면서 우승을 하고 나이도 어리니까 아마도 저를 많이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도 예. 그랬겠죠. 예. 근데 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우승을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유일하게 중국을 이기는 그런 선수 중에 제가 한 명이었던 거죠. 예. 네. 88 올림픽 때도 라이벌은 역시 중국이었죠. 그렇죠. 그죠. 예. 그때 단체전, 개인전 다 우승이었던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단식과 복식 중에 어떤 것이 더 이제 금메달에 가까운가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의논했을 때 단식보다는 복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복식 연습을 주로 했어요. 예. 예. 그때 당시에 제가
거의 3년 동안 양영자 선배랑 그렇죠. 복식을 현종화 양영자 예. 했는데 거의 하루에 만일에 4시간 연습한다 그러면 3시간은 복식 연습, 1시간 정도만 단식 연습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여자 복식에서 우승. 네, 그렇습니다. 네. 단식에서는 사실 언니랑 저랑 16강에서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되게 실망스럽고 그랬는데 그때 저는 몰랐는데 그때 저희 감독 선생님이 이일이사 지금 의원이셨던 이일이사 그분이 감독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인터뷰에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양영자 현정화가 단식에서 16강에서 떨어진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감독인 내가 잘못하는 거다. 왜냐? 이 친구들은 하루에 복식 연습을 90% 이상 했다. 그랬기 때문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단식을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단식을 못 딴 거는 내 책임이다라고 그런 인터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인터뷰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네. 예. 그리고 국가대표를 은퇴하신 건 언제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빠른 은퇴인데요. 제가 94년에 이제 탁구 최강전을 끝으로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그때 한국 나이로 26? 26대. 예. 네. 좀 빠른 나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선수로서 이제 그 은퇴 시기를 본인이 조금 이렇게 계획을 하잖아요. 고민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고, 제가 이제 전성기일 때 은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예. 최고의 자리에서 나오겠다. 박수 받을 때 떠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회를 끝으로 미련 없이 그냥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국가대표 감독도 오래 하셨죠? 2002년 그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예.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국가대표 코치를 시작을 해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까지 국가대표 감독을 끝으로 해서 10년 정도를 10년. 네. 했죠. 그래서 선수촌 생활은 사실 좀 물리게 했죠. 오래 하신 거네요. 네, 오래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정화 선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91년 남북 단일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어떻게 그때 단일팀이 구성됐어요? 사실 저는 그때 선수라 그렇게 어떻게 구성이 된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저도 들으셨겠죠.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건데 전격적으로 그냥 이렇게 탁구만 단일팀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냥 통보만 받았어요. 몇 월 며칠에 그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타자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통보만 받았어요. 네. 예, 그래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 선수들이 와 있었던 거죠. 네, 저희가 한 달 정도를 일본에서 지바 말고 다른 쪽에서 연습을 같이 했고요. 한 달? 예, 그리고 시합을 보름을 같이 했으니까 한 45일 정도를 그때 같이 지냈죠. 일본에서. 네. 예. 그 91년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이전에는 네. 탁구뿐 아니라 그 어떤 종목에서도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져 본 적이 없죠. 저희가 최초인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탁구가. 예. 어떻게 그렇게 탁구가 딱 첫 번째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남북이 실력이 좀 비슷했기 때문일까요? 네. 저희가 다른 대회를 가면요 항상 준결승 아니면 결승전에서 마주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말 대회를 딱 하잖아요. 그 준결승에서 마주쳤다 그러면 총하고 칼만 안 들었지 거의 전쟁 수준으로 그렇죠. 경기를 했었어요. 꼭 이겨야 되는. 예, 꼭 이겨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것 때문에 너무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저희도 북한은 꼭 이겨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정말 강한 그런 정신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실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또 남자도 북한 남자들이 그때 당시에 되게 잘했어요. 예, 그래서 남자도 우리가 같이 되면은 뭐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남자 쪽이 더 우승 가능성을 더 많이
이렇게 점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네. 여자가 우승을 한 거죠. 네. 그러면 단일팀 되기 전에 이제 국제대회에서 항상 마주치면 결승, 준결승에서 이렇게 붙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때의 전적은 어땠어요? 남북한가요? 거의 뭐 막상막하예요. 막상막하.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더 많이 이겼던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이 좀 더 많이 이겼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아무튼 일방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기고 이건 아니었다. 진 적도 많았다. 가끔 지기도 했었으니까. 예. 어쨌든 이제 통보를 받고 일본에 가서 국제대회에서 상대편으로 만나던 북한 선수들을 이제 만난 거 아닙니까? 네. 처음 만났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어요? 사실은 저희는 유일하게 세계대회나 국제대회를 나가면 언어가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관심이 있어요. 북한 선수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이렇게 훈련할 때 살피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분희 선수를 그 전에 먼저 만났던 적이 있는데, 예. 유럽에서 아시아존하고 유럽존하고 대항전을 가진 적이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그때 저랑 이분희 선수가 아시아 쪽에 대표로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한 팀이네요. 그렇죠. 한 팀으로. 아시아 쪽 한 팀. 예. 근데 이제 좀 약간 다른 나라들을 이동하면서 경기를 했어요. 파리에서 시합을 하고 또, 이태리 가서도 또 시합을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같이 다니는 시간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동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뭐 어떻게 해서 탁구 시작하게 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좀 친해졌었어요. 이미? 예. 왜냐하면 이분희 선수는 제가 국가대표가 되기 이전에 먼저 정상에 있었던 선수예요. 이 양영자 선수를 많이 이기고. 몇 년 선배잖아요. 1년 선배인데. 1년 선배인데. 예, 저보다 훨씬 더 먼저 국제 무대에 등용을 했던.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뭐 훈련을 하게 됐냐면 양영자 선배가 자꾸 이분희 선수한테 져서 한국이 지니까 나는 이분희 선수를 이겨야 되는 선수로 이제 길러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이분희 선수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치고,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보니까는 정말로 자존심이 세요. 탁구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고, 일단 거기에서 이제 국민 영웅으로 지금 이제 있기 때문에, 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미, 준우승까지 한 그런 경험이 있고, 예, 또 한국을 계속 이기니까, 이분희 선수가 북한에서는 영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되게 세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만난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도. 그래서 좀 더 빨리 가깝게 예,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마음을 먼저 열고. 예. 또 하나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세계선수권대회 나가면 중국을 우리가 잡아서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북한이랑 항상 먼저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진을 다 빼는 거예요. 기운 다 빠지고. 네. 그러고 이제 중국이랑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체력이 약간 고갈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좋더라고요. 네. 내심. 예. 근데 그런 면도 사실일 우리가 중국을 이길 때 한몫했던 것도 같아요. 그렇죠. 네네. 기운 안 빼고. 네네, 맞습니다. 예. 총 45일 동안을 함께 했다. 네. 그 마지막 헤어질 땐 참 정이 많이 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뭐 그 전날에 가서 우리가 선물 줄 거 다 주고 그렇게 방 안에서 헤어지는 그런 얘기들은 다 하고 했지만 막상 이제 헤어지려고 그러니까는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왜 더 그렇게 짠한 마음이냐면 뭔가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뭐 편지를 그때 당시에는 편지를 쓴다거나 뭐 전화를 한다거나 그렇게 연락이 가능한데 이제 북한은 이제 그런 얘기조차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연락하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좀 더 짠했던 것 같은 그런 언제 느낌이. 만나자고 약속할 수도 없고. 맞아요. 예. 얼마 전 평양 그 특별수행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때도 못 만났어요? 예, 못 만났어요. 이야, 북한에서 좀 만나게 해줄 법도 한데. 근데 제가 돌아오는 날, 이제 백두산을 갈 날. 그렇죠. 갔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버스를 수행하는 수행원이 한 명 있었어요. 북측에. 근데 그 친구 얘기로는 이분희 선수가
저를 만나려고 첫날에 그 근처에 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예, 만나게.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수행하는 루트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예, 저는 이제 그 대통령 영부인을 수행하는 그 자리로 가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엇갈린 거죠. 동선이 엇갈렸군요. 예, 동선이 엇갈려서 뭐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고 뭐 이러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못 만났던 것 같은데 내심 좀 아쉬웠어요. 예. 북한에 다녀오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 제가 2005년도에 그때 한번 갔었어요. 그때는 어떤 일로? 그때는 민간 여기서 한 500명 정도가 버스를 타고 갔었어요. 예, 그래서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가서 이제 둘러보고 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수행원 역할로는 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민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게 됐던 것 같아요. 2005년이면 벌써 13년 전인데 네네. 얼마나 바뀌었던가요, 북한이? 일단은요 많이 발전했어요. 예, 일단 좀 건물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뉴타운 같은 것도 생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는요 13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 색깔들이 약간 흑색들이었어요. 흑벽색, 시멘트 색깔. 그렇죠. 예. 회색빛. 예, 회색빛. 그래서 약간 좀 우울해 보이는, 네. 추워 보이고 그랬는데, 이번에 갔더니 형형 색깔이 다 있더라고요. 흰색, 뭐 야광색, 약간 오렌지색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그 다음에는, 역시 밤에, 그 13년 전에는요, 불빛이 거의 없었거든요. 깜깜했는데. 예. 근데, 환해요. 환해요. 예, 환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저런 가로등 같은 게 켜져 있었어요. 계속. 예. 네.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여자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해요. 화장. 예. 화장을 한다는 거는 사실 그 공업용품이 이렇게 이제 수급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전 처음 봤는데 북한 과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그때는 북한 과자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북한 과자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몇 개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우리 과자랑 뭐 비슷비슷. 거의 좀 비슷한 그런 것도 있고, 뭐 초콜릿 같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탄산 음료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보면은 아마도 이제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들이 핸드폰도 들고 다니고. 네네네. 깜짝 놀란 수행원들이 핸드폰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유심히 봤어요. 네. 혹시나 우리 호텔 앞에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리고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핸드폰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예, 그런 걸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네. 예. 이번에 가셔서 북한 탁구계하고 별도의 무슨 뭐. 네. 그런 건 없었어요. 체육계랑도 저희들이 체육인들도 몇 분 가셨잖아요. 예. 근데 그런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건 없었어요. 예. 저희는 주로 이제 영부인 쪽을 수행하는. 동선을 따라서. 예,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 날 그 백두산 방문이 전격적으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네. 만약 그 백두산 방문이 없었다면 아마 뭐 체육계 인사들과의 만남 같은 게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죠.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죠. 이제 시간이 충분하니까. 근데 이제 백두산을 가느라고 저희들이 온전히 이제 가고 오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돼서. 예. 그날도 사실 저희가 4시 반부터 움직였거든요. 새벽. 예, 그 전날 행사가 11시에 끝났는데 4시 반부터 움직였으니까, 예,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백두산을, 예, 갔다 온다라는 게 정말 큰 좋은 어떤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백두산 그 이전에 다녀오신 적 있어요? 없어요. 중국 쪽에서도 가본 이번에 그럼 처음. 네, 그래요. 정상과 천지를. 네. 정말 아름답죠? 그날 구름 한 적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몇 안 되는 사람이 그 케이블카를 타고 그 천지 그
있는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그 내려가는 시간만도 한 7분 정도 내려가요. 아주 가파르게 내려가는데 근데 이제 정상 두 분이 수행원들 몇 분하고 먼저 내려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두 그룹만 내려갈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 그룹에 하나 줄을 빨리 쓰는 바람에 예, 내려갔다 왔는데 천지 그 물이 너무 깨끗하고요. 맑고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거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저쪽에 있는 산이 너무 물이 맑으니까 그 산이 그대로 물에 천지물에 이렇게 비쳐가지고 있는 게 제 사진기 속에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쪽은 정말 아직 그 사람의 발길이 아직 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이렇게 뭐 보존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